자, 여러분, 직업공무원제입니다. 여러분 책 2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어렵진 않은데요.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와의 관계를, 좀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이다. 자, 직업공무원제 개념을 한번 볼까요? 직업공무원제란 키워드가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하면서 평생토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세 가지가 이 직업공무원제 개념 정의를 할 때 키워드입니다. 유능한 젊은이, 젊고 유능해야 돼요. 그들이 공직을 보람된다고 느껴야 돼요. 이게 좀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생을 공직에 있도록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에 공무원 시험을 7일 9급 고시를 합격해서 가서 60까지 하고 연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공무원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공무원상, 그게 바로 직업 공무원제의 공무원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직업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등장 배경을 볼까요? 등장 배경은 첫째, 행정 기능의 복잡 다양화. 복잡 다양하고 행정이 어려워지니까 전문 공무원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젊은고 똑똑한 애들 잡아서 평생 동안 공직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각국의 정치 체제를 보완하기 수단이다. 특히 내각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각 책임제인 경우는 좀 더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젊은 20대에 들어와서 60에 나갈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게 아닌가. 셋째, 각국의 공직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폐쇄형인 계급제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일찍 확립됐어요. 폐쇄형이라는 건 뒤에 나옵니다만은 9급으로 들어가서 1급까지 올라가는 형을 폐쇄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20대에 들어가서 올라가기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개방형을 선택하고 있고 직위부재를 선택하는 경우는, 개방형은 9급 8, 7, 6, 5, 4, 3, 2, 1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좀 부적절하겠죠. 우리는 젊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네. 직위분리제를 선택하고 개방형을 선택한 경우는 실적주의를 직업공무원제를 설정하기가 살짝 쉽지 않다. 이런 거고요.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그 개념에서 나타나듯이 공직을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하면서 이 평생토록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장기 군속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째,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일단 젊고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속하기 위해서는 실적주의가 적용이 돼야 된다. 자, 일단 좀 더 실적주의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개방형보다는 폐쇄형 임용제, 그리고 직위분리제보다는 계급제와 친숙한 제도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폐쇄형과 계급제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런 피라미드 하에서 폐쇄형은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개방형은요, 여기 막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폐쇄형이 계급제와 유사하고요. 직위분리제는 약간 개방형과 유사하다고 개방형에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좀 더 이해할 겁니다.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와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겠죠. 왜요? 젊은 인재가 60살까지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직자의 능력 발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너무 당연하죠. 20살이 들어간 사람이 60살까지 있을 때 능력 발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 실적주의의 직업 관료제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주의와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적주의는 뭡니까? 실적주의는 그야말로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일단 젊고 유능하죠. 이 친구가 공직을 평생을 보람되도록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젊고 유능하다는 전제가 뭡니까? 이게 실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제가 전제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은 전혀 별개의 제도이지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의 성립 요건이기는 하지만 실적주의를 실시한다고 해도 직업공무원제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실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외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외지 마세요. 자, 실적주의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뽑는다 그래서 평생을 보장하는 건 아닐 수 있죠. 뽑아서 2년 뒤에 퇴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주의를 실시한다고 하여 직업공무원제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실적주의는 장기근무를 반드시 요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을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60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폐쇄형이죠. 실적주의는 반드시 폐쇄형을 취할 필요 없다. 이렇게 실력으로 들어와서 2년 있다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폐쇄형은 언제 실적주의는 들어오지만 이때 다 실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넷째, 유럽에서 직업공무원제 형태인 직업관료제는 일찍 수립되었지만 실적주의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직업공무원제 형태가 유럽에서는 사실 직업공무제가 직업관리적 일찍 형성됐지만 평생도록 가는 거지만 실적으로만 들어온 건 아니었다는 거. 그때는 직업공무원제 형태, 지금 같은 직업공무원제가 아니라요. 네. 다섯째,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수립된 건 19세기 말이지만 직업공무원제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대 행정에서의 경향, 이거 주관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양자가 서로 좀 수렴해 간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 직업공무원제가 아주 강한 유럽에서는 그것을 좀 약화시키고 실적주의 요소를 좀 더 가미하고, 반면 실적주의를 수립한 곳에서는 직업공무원제 요소를 좀 더 가미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그리고 평생을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몰아서 평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런 제도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장점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단점만 보면 돼요. 단점은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과 계급제를 특징으로 하여 일반 행정가 양성엔 유리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반직 들어가서 동사무소도 근무하고 시청에서도 근무하고 행안부에서도 근무하고 이런 데 유리하지만 전문 행정가를 배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전문 행정가를 배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기 근무와 신분 보장은 공직의 침체와 보수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 집단을 할 수 있고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자격 제한은 공직 임용의 기획 운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최근 경향.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된다고 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해서 뭔가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고위공무원단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직업공무원제를 좀 더 보완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정도로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업공무원제를 이해하는 핵심 쟁점은 실적주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